이번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분양 가격에 대해서 상한을 정부가 지정하는 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죠. 원래 분양가라는 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이 가격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서민들이 직장만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좀 안정시키자라는 목적으로 상한을 정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 시장이 형성된 균형 가격보다도 낮게 통제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낮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최고 가격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최고 가격제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최저임금제라는 말 들었지 않습니까? 임금이 너무 낮아지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최저임금제. 분양가 상한제는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최고 가격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는 균형보다 낮게 하는데, 만약에 균형보다 높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높게 하면은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시장에서 형성된 아파트의 가격이 평당 2천만 원이라고 하자. 근데 정부가 2천만 원보다 비싸게 팔으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비싸게 사라고 하면은 그 물건을 사느냐 이 말이죠. 안 사죠.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대로 사기 때문에 균형보다 높게 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균형보다 낮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균형보다 낮게 하면은요, 반드시 생기는 게 초과 수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하니까 너도 나도 그런 아파트를 살려고 하겠죠.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초과 수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초과 수요는요, 말하자면은 장기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크다. 이 지문 하나 기억합니다. 초과 수요는 장기일수록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크다. 여기서 SS 곡선은 단기 공급 곡선이고요. 보통 부동산에서 단기는 수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LS 곡선은 장기 공급 곡선이에요. 그런데 초과 수요라는 것은 뭘 말하냐? 바로 균형보다 낮게 P2로 했다는 거니까 이렇게 낮은 1번이 장기 초과 수요가 되는 거죠. 1번은 장기가 됩니다. 그런데 단기는 수요니까 이만큼 2번이 단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초과 수요는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초과 수요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들어서 초과 수요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보다 낮게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문제점 반드시 장기적으로 문제점이 생기죠. 그 가장 큰 문제가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 싸게 하라고 하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물량을 적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질이 떨어진다는 거. 싸게 하라고 하니까 질이 떨어지죠. 현실적으로 우리 LH 아파트를 보면은 이제 LH에서 이제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LH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감재 같은 것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쉬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한제 문제를 풀 때는 전부 다 화살표가 밑으로 가는 거. 자, 가격이 떨어진다. 균형보다 낮게 한다. 공급이 줄어든다. 질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유라라는 게 있잖아요. 자유라. 분양가를 시장의 원리대로 하는 걸 자유라인데, 자유라는요, 이 상한제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화살표가 위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라를 하면은 가격이 좀 올라갈 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이 좀 좋아질 여력이 있고요. 왜?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야 팔리기 때문에 질이 좋아지고, 질이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돼?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공급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유라는 화살표가 올라가는 거, 분양가 상한제는 화살표가 내려가는 걸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양가 문제를 똑같이 임대료에 적용시키는 게 임대료 규제죠. 임대료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월세 내지는 전세금이 너무 올라가서 서민들이 집을 살기가 어려울 때 균형보다 낮게 통제를 하는 것이 임대료 규제입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문제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어서 규제를 많이 하면은 임대업자들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싸게 하라고 하니까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제한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임대료를 싸게 하면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생긴다는 거. 우리가 이걸 암시장 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시장 가격은, 암표 가격은 바로 이 가격이 말하는데, 이 균형에서 만나는 이 가격에서 올라가는 이 비가, 이게 암시장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암표 가격은요,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격 형성이 되고요. 또 하나, 임대료 규제는요,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소득의 재분배라는 단어는요, 부자 것을 뺏어다가 서민한테 준다, 이런 개념을 소득의 재분배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시요, 소득의 재분배를 뭐라고 이해하자? 부자 것을 뺏어다가 서민한테 준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분양가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주인과 세입자 입장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주인이 손해보게 만들죠. 임대료 올라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이득입니까? 세입자가 이득이죠. 결과적으로 주인 걸 뺏어다가 서민한테, 세입자한테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해서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 원리적으로 갖고 화살표는 전부 다 밑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은 상대적으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